예, 오늘 고성욱 칼럼은 인사는 밀려서 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선제적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경로했다고 합니다.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부실 늑장 대응 사태를 보고받고 경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 스스로 자기보다도 더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더 늦게 보고를 받게 된 이 상황이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만간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 경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 또 112 신고 기록 등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크게 질타한 것에 대해서 최초 보고를 받은 후 경찰 대응이 석연치 않아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엉망이었다.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진단한 뒤 대안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경찰의 직접 경찰의 지휘부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김광호 서울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대형 참사의 경우에 우선 사태 수습이 우선입니다. 사태 수습이라고 하면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 절차,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 지원, 이런 것이 사후 수습입니다. 대통령이 내일 모레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설정했고 선포했습니다. 이 국가애도 기간 중에 이 참사의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국민적 애도 속에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망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발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이 사후 수습과 동시에 원인 규명도 시간이 갈수록 그 흔적이 유실되거나 관련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또 감찰은 이미 착수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과 조사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또 경찰청 특수본이 어제 일제히 이 주요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원인이 바로 진단이 되고 책임 소재가 바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수습, 그 다음에 원인 규명과 책임자, 소재 확인, 책임 소재 확인,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 인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서와 절차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부적절한 대응을 했고 누가 그래도 그 중에서 역할을 했는지 가려내지 않고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런 경우에 통상 좌파들은, 야당은 책임자 처벌부터 들고 나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 직후에 사태 수습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좌파들과 이재명이가
이틀을 기다리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그래야 대중이 선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작은 트집이라도 있으면 뭔가 책임을 추궁할 무슨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진짜건 아니건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주장부터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게 좌파선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파면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좌파보다도 더 좌파스러운 유승민이 같은 자가 이상민 파면을 먼저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 국면이 이태원 참사의 사후 수습과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퇴시킬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좌파들의 의도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이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경찰의 늑장 대응, 부실 대응은 비판을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의 이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직접적으로는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률적 책임이건 정치적 책임이건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주체는 누굽니까?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은 책임지라고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좌파들은 책임지라고 악마구리처럼 떠들고 선동할 수는 있으나 책임을 행동하는 주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주체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임면권. 장관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임면권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앉히거나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저는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대통령한테 불쑥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고 요구한 유승민이나 이재명이나 사실상 대통령의 국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임명권을 마비시키거나 탈취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선동을 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한 번 잃게 되면 되찾아오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제대로 임명할 수 없고 이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도 제대로 파면할 수도 없어요. 끌려다니게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땐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좌파들에게 밀려서 좌파들의 여론 선동에 밀려서 수동적으로 수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순서를 제대로 밟아서 사후 수습을 먼저 하고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임할 사람 해임하고 파면할 사람 파면하고 새로 임명할 사람 임명하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당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의 지금 국면의 핵심이다.
따라서 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아마 하루에 10번이라도 더 사표를 던지고 싶을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먼저 움직이지 마라. 당신들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듯이 파면할 수 있는 사람도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다. 좌파들의 공세에 또는 좌파들의 선동에 밀려서 사표 먼저 불쑥 제출하는 식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게 언뜻 보면 책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좌파들의 공격에 떠밀려서 전국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점을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 당신들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